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디노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영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처음이시라고요? 5년 전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라는 질문으로 역사학계를 뜨겁게 달궜던 사람인데요. 오늘은 여러가지 논란 중 훈민정음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라는 책으로 세종을 논란의 중심에 세운 이영훈은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한문을 공부하면서 한국 경제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의 식민지 근현대사를 재평가하고자 했습니다. 2006년에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을 주도했던 이영훈은 지금은 이승만 학당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의식은 지금의 역사학자들이 지나친 민족주의로 인해 조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일본이 그냥 싫으니까 일본이 망하게 한 조선은 훌륭한 나라여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조선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 조선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환상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영훈은 노비제, 기생제, 사대주의를 근거로 세종은 결코 성군이 아니며 기껏 해봤자 양반들의 성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종이 양인과 노비의 결혼을 방관하고 종모위천법을 시행해 노비가 대량으로 양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전세계에 유례없는 기생세습제도를 통해 기생 또한 양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황제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태조 때부터 해오던 천제를 폐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누구보다 세종이 명예지극정성으로 사대했다고 주장합니다. 훈민정음 역시 당시 중국의 한자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발음기호로 보고 결국 명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즉 외교와 사대의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특히 훈민정음과 관련된 내용은 좀 많이 파격적인데요. 하나하나 뜯어서 봅시다. 훈민정음이 글자가 아니라 중국 한자음을 읽기 위한 발음기호였다? 물론 정확하게는 그의 주장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고려대 정광명예교수의 책을 읽고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책으로 낸 것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훈민정음은 당시 중국어와 너무나 달랐던 조선의 한자음을 표준화하고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작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변은 토착의 과정을 거쳐 표음문자로 정착하게 되면서 지금의 한글이 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 중국의 한자 발음은 우리나라의 한자 발음과 많이 달랐습니다. 천을 우리는 천으로 발음하지만 중국은 티엔으로 발음합니다. 도서관은 투슈관, 대안은 따샤, 명동은 민동, 역사는 리쉬라고 발음합니다. 물론 꽝꽝과 같이 얼추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단어들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상당히 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선 내에서도 지역마다 발음이 달랐다는 것인데요. 한자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하늘천부터도 발음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천으로 발음했지만 위쪽 지방은 첸, 틴으로 발음했고 아랫지방은 뗀, 변으로 발음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중국의 한자음과 조선의 한자음이 상당히 달랐고 세종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훈민정음 창제 후 신숙주, 박팽년 등을 시켜 동국정운이라는 운서를 만들도록 했죠. 동국정운은 쉽게 말해 한자의 표준 발음을 정한 후 이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한자 발음 사전입니다. 학계에서도 초성 17자와 전탁자 6자를 합치면 동국정운의 한자음 자모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 고유어에 거의 쓰이지 않았던 전탁자, 여린 히읗을 만들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사용했다는 점, 실제 조선 사람들이 사용했던 발음인 순경읍 비읍이 기본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순경읍 미음, 피읍, 쌍비읍은 실제 국어 표기에는 사용되지 않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만 사용되었다는 점,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초성의 발음을 한자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는 점을 들어 한글 창제의 목적 중 하나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광과 이영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이것이 훈민정음 창제의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훈민정음 해례본 어제서문의 국지여음, 이호중국, 여문자 불상유통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라고 번역되는데 여기서 국지어음을
우리나라의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음으로 번역해 자신들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한자 발음이 중국말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 백성은 중국과 다른 한자음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양반 사대부들이 되고, 훈민정음은 양반 사대부들에게 올바른 한자음을 가르치는 글자가 됩니다. 이영훈은 이를 토대로 세종은 기껏해야 양반들의 성군이지 만백성의 성군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세종이 한글을 만들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고금운회, 홍무정운 등의 중국의 운서를 번역하게 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국정운을 편찬하도록 명했다는 것입니다. 고금운회와 홍무정운은 중국에서 만든 한자 발음 사전이고, 동국정운은 조선식 한자 발음 사전입니다. 즉, 훈민정음 창제의 주된 목적이 한자음의 표준어와 정확한 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운서 편찬을 가장 먼저 명했다는 겁니다. 대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마련이니까요. 이 두 가지가 이영훈이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라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입니다. 빈약한 감이 좀 있는데 실제로 책을 보시면 훈민정음과 관련된 부분은 2장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아마 정광 교수의 책에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하면 훈민정음은 백성이 아닌 양반들을 위해 만든 것이었고, 문자가 아니라 중국식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발음기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지어음이라는 구절과 운서 편찬을 먼저 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러한 근거들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빠이.